2015년에서 2020년까지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SVOD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유튜브로 대변되는 AVOD, 구독형 VOD 시대가 더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구독형 넷플릭스보다 광고 기반의 구독을 첨가한 하이브리드형 유튜브가 더 부각되는 이유는 무료라는 접근성, 광고주의 선호, 이용자 자체 제작 컨텐츠 풍부 등 이 3박자를 골고루 갖추었다는 평가 때문이라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용호입니다. 무별격 쉬운 세 번째 이야기, 유튜브와 넷플릭스 누가 이길까? 이런 첫 번째 1편입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재밌는 컨텐츠인데요. 동영상 세계에서 양대 주자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입니다. 네, 이견이 없으리라 보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둘 중에 누가 왕좌의 자리에 등극할까요?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치상으로 두 회사의 경영지표를 먼저 비교해 볼까 합니다. 2021년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는 2억 2184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에 기반한 넷플릭스 매출은 약 296억 달러, 가입자 한 명당 약 133달러인 셈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가입자 수에서 9%, 그리고 매출은 18.8%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실적인데요. 넷플릭스가 2022년 1월 실적 발표한 후에 주식시장에서 충격적인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적 발표 당일에만 20% 이상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요,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넷플릭스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입자 증가폭이 시장 기대를 하회했고, 디즈니나 HBO 등 경쟁자들은 상대적으로 넷플릭스보다 괄목한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보도합니다. 1등 넷플릭스의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요. 숨통을 빠르게 쥐고 있는 경쟁자가 계속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경쟁자는 바로 유튜브입니다. 비록 목표 시장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2021년부터 유튜브는 신규 구독자 수와 매출액 부분에서 처음으로 넷플릭스를 능가하기 했습니다. 유튜브가 넷플릭스를 위협하며 매출 및 가입자 수에서 추월한 이유는 단연코 콘텐츠의 확장성에 있습니다. 콘텐츠의 확장성.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요, 구독형 SVOD보다 광고형 AVOD에 자금과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초심자도 무료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광고주 입장에서도 타깃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제품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더군요. 이에 더해서 유튜브는 콘텐츠 확장성이 아주 대단히 큽니다.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 기존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서 먹방, 쇼핑 등 일반인들의 다양한 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우리나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요, 2021년 유무료 OTT 이용자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광고형 VOD 소비자가 선호하는 콘텐츠 중 거의 절반, 47.8%,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개인 방송 제작 영상 콘텐츠를 즐겨봤다는 거죠. 이는 국내의 TV 방송이 37.8%, OTT 업체 전문 제작 프로그램 7.6%를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유료로 가입해서 시청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해서 하루 3시간 이상 유튜브를 시청하는 그 애청자 말을 좀 빌리자면요, 유튜브를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주제를 보게 된다. 그리고 전문 배우가 나오는 넷플릭스, 웨이브 혹은 티빙 등의 OTT와는 또 다른 친근감을 느끼게 만들어준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다른 OTT 혹은 VOD에 비해서 더욱 인간적으로 다가온다는 뜻이기도 하는 거죠.
아마추어적이지만 뭔가 어설픈 것 같지만 거기에 시청자와 같은 공감대를 바로 형성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가진 매체라는 점입니다. 유튜브의 현재 위상을 한번 숫자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2021년 광고 매출입니다. 288억 달러. 한화로 41조 원입니다. 41조 원이 그 광고 매출이고요. 유튜브가 2020년 음악 업계에 준 저작권료가 40억 달러. 한화로 5조 7천억 원을 저작권료로 냈어요. 한 달 동안 스마트 TV를 통해서 사람들이 유튜브를 본 시간은 7억 시간. 한 달 동안에 7억 시간. 그 다음에 유튜브 광고 수익을 공유하는 크리에이터의 숫자 전 세계 2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유통구단 TV도 한 명, 200만 분의 1은 저도 차지하는데 유튜브 광고 수익은 가장 최하위권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중위권까지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분의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의 길이는 500시간입니다. 1분에 올라오는 유튜브의 영상 길이가 500시간. 500시간짜리가 쭉 올라온다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숫자에서 알 수 있듯이요.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영상 광고판입니다. 동영상 광고판. 우리나라 전체 광고 시장,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합한 광고 시장이 14조 원입니다. 근데 유튜브 하나 광고 매출이 41조 원. 14조 원 대 41조 원. 게임이 안 되네요.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 뭐냐면 유튜브의 그 음악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음악 플랫폼.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의 가장 큰 경쟁자이면서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를 유튜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뮤직이 아시죠? 유튜브는 사람들이 TV 스크린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큰 TV 화면에서 기존 방송국 채널이나 OTT가 아니라 유튜브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에 맞서서 대항하기 위해 현재 넷플릭스 서비스는 월 구독료를 내면 원하는 만큼의 영상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SVOD, 서브스크립션 비디오 온 디맨드 모델에서 변화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SVOD가 아니고 AVOD, Advertised Video on Demand 모델이죠. 바로 유튜브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광고가 나오는 AVOD는 이미 많은 OTT에서 도입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넷플릭스의 다급함이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넷플릭스는 떠나는 구독자를 붙잡기 위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점차 높아지는 구독료로 인해서 줄어드는 구독자를 붙잡기 위해 광고보다는 넷플릭스를 시청하고자 하는 고객을 새롭게 확보하는 전략을 지금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요금제와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있는 중이죠. 앞으로 넷플릭스와 유튜브 한판의 승부가 기대되는데요. 과연 2, 3년 내에 승부가 가려질까요? 만약 승부가 가려진다면 여러분 누구한테 한 표를 행사하고 싶은가요?